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폭로는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핵심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진술 이제 오염된 거다.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발언은 분명히 오염된 발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오염 논란,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메모가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결국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게 지금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이미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들, 또 검찰 조사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오염되었고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은 2회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질문, 재판소의 재판관들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것까지 오염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뭐 재판관들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그 전에 있어 왔던 뭐 유튜브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다 걷어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오롯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조 의원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당장은 헌법재판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이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한다. 이 발언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니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때까지의 진술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형사재판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서, 경제적으로 좀 궁박한 처지였죠. 그걸 악용해가지고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공작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이지은 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네. 형사재판에서도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좀 뭔가 의문이 든다 하면 그 진술 좀 배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증명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증거 능력은 이 진술을 이제 공판정에다 놔두고 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증명력은 그 증거의 가치, 얼마나 증거로서의 힘을 가지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곽종근 사단장이 그 심판정에서 한 이야기나 검찰에서 한 진술들은 일단 증거 능력은 다 획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다 그거를 증거 능력 있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은 됩니다. 자격 요건은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증명력, 증거의 가치는 각자 또 다르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제 마치 탄핵 심판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계속 말이 바뀐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 마지막에 그 정영식 재판관과의 이제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결 정족수랑 합쳐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 150명은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50명이라든지 그리고 단전 단수 테이저, 이것도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왜 혼자서 단전 단수니 테이저니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 대변인.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현장 그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파면에 이르는 정도인데 저는 계엄이란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고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탄핵이 될 만큼 파면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지의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도 감정의 동물이라 뭔가 내란하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미 모 국민 앞에서 도끼 사용, 끄집어내라, 테이저건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 줄 알아요.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각인 효과를 분명히 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정의 그런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갔는데 뭔가 탄핵 심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균형추가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일련의 과정에 있을 때 좀 더 변론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